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과목에 있는 교재에 있는 숫자들을 다 볼 거고요. 그리고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도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드렸어요. 우선 그 자료는 1과목에서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에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실 건데, 그래도 1과목에 대한 계산 문제나 내가 또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부분 제가 또 추후에 또 보완을 해드릴 거고, 또 시중에서 또 나와 있는 교재들 하나씩 보시면서 관련해서 좋은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도 보고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응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어차피 교재를 보다 보면 이렇게 변경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거기서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는지 4월 29일자로 나왔던 부분 있으니까 한번 대충 한번 훑어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종본으로 6월 2일까지 수정된 자료가 지금 있어요. 그 자료는 이론서에다가 뒤에다가 기본적인 제가 나눠드렸던 문제의 서술형 문제까지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카페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미 출력하셨던 거에다가 그거를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봐주시되 그 내용이 어느 정도가 변경된 건지는 제가 이 파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수정 대비표라고 나와 있지만 그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이랑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논란이 되고 시험 출제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거의 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틀리다고 하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들은 뭐 없고요. 여기서 그래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어로 이게 표현이 됐던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문구들, 문장상 필요 없는 문구들 삭제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계약자는 또는 피보험자는 또는 보험 수익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이 더 위험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그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때 대상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라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면 같이 읽어볼 거예요. 페이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까 기억을 하실 거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 위험에 대한 유지나 보험 사고에 대한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가 과거에 계약자 피보험자였다는 부분이 보험 수익자까지 늘었다. 이렇게 위험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 발생하면 통지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보험 수익자까지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문맥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보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국자 재보험 제도로 되어 있던 게 그냥 오타 난 거 수정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어떤 중복적인 의미나 아니면 그게 문구상 잘못 써 있는 거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용어를 다 통일을 시키셔야 돼요. 1과목, 2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사료용 표는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조사료용표, 만약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하면 조사료용표로 다 통일을 했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료용 그 다음 가루 옥수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그냥 이런 식으로 1과목, 2과목에 대한 모든 이런 문구가 있는 데를 이렇게 다 통일감 있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 작물을 이때 구분할 때 22개 품목을 화해류랑 비화해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해류에 우리가 암기할 때 국장, 백화 이것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18개에 대한 것들은 그냥 암기하지 않고 그냥 비화해류로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일감 있게 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을 감자, 봄 감자, 고랭지 감자 이 부분이 아직 본문에 또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가을 감자라고 쓰고 봄 감자라고 쓰고 고랭지 감자라고 써도 맞았고, 근데 또 여기는 또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 봄 재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의미를 통일을 시켰을 때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봄 재배 감자로 이렇게 재배자를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료용 옥수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통일감 있게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료용 조사료용 별효했다는 부분들, 사료용 옥수수 쓴다는 거, 어떤 재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식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특별히 암기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보험료 산정할 때 과수 4종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산출하는 산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빠져 있다는 거 이때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선정할 때 모든 보험 가입 금액은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고 통일감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또 수정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수정이 됐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었네요. 어제 질문이 있었던 게 과수를 구분할 때 우리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이랑 그 다음에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에 대한 손해보장 그리고 수학 전 과세 손해보장으로 복분자 무화과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앞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용어를 수학 전 종합위험 과세 손해보장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결국은 과세 손해보장이 총 4가지 품목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그런데 복분자 무화과는 수학전의 종합위험이니까 이때 수학전이라는 문구를 쓴다. 이렇게 해서 과세손해보장이 4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다 뒷부분까지 다 바꿨네요. 네. 수학전 종합위험 과세손해보장으로 복분자 무화과가 그냥 과세손해보장 수학감소에서 과세손해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부분만 있네요. 그 다음에 비가림선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화재로 인한 비가림선은 자기부담금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빠져있었던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원해시설이나 비가림시설이나 화재로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없다. 오로지 해가림시설에만 화재로 피해 시에 자기부담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아까 거기에 비가림은 과수손해입니까? 과실손해입니까? 책에는 과수손해. 네, 여기는 이제 비가림 과수라고 했고 그냥 여기는 과수손해가라고 보다는 비가림 과수라고 표현하는 비가림 과수. 과실이고요. 네네. 과실손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가림 과수, 이제 과수 품목을 할 때 그냥 포도, 참다리, 대추 그냥 비가림 과수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 네네. 저 1번 원본에는 네.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손해 보장 방식이. 네네네 맞습니다. 과수로? 근데 과수로 이제 과수 작물이니까. 과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복분자 무화과에 대한 그냥 그게 이제 과외손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이 10%형, 15%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원래 원칙대로 되어 있어야 돼. 뭐 특별한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벼에 관련해서 그냥 각 보장별 뭐 어떤 이런 거 똑같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저희가 그 조사료용 밀 보립 파트에서 이 보험금을 구할 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봤을 때 다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암기할 때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보장 비율과 경과 비율 곱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정 비율로 그어야 되는데. 일정 비율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저희는 다 이제 보장 비율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이렇게 봐주세요. 다른 부분 없고요. 나머지들은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또 지금 아무튼 경과 비율 좀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랭지 감자, 봄 감자, 가을 감자를 그냥 다 이거 무슨 재배를 바뀌었다는 부분들 있었고요. 양배추에 대한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저희가 따로 보험이 종기니까 재정식 종료 시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재정식 완료일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이거 다 수정을 해서 올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재정식 종료 시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저도 이 부분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문장에서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의 양배추는 재정식 종료 시점이 보험에 대한 종기다.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단순한 오타.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또한 똑같이 저희가 보험 가입금에다가 보장 비율과 경과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다. 그 다음에 어제 빠져있던 그 조기파종을 관련해서 경작불능금이 교재에 실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산비 보장의 경작불능도 바뀌었는데 이게 좀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저기 파생에도 일정 비율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장 비율도 바뀌는 겁니까? 조기파종은 아닙니다. 조기파종은 똑같아야 돼요. 일정 비율.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사료용표, 사료용 옥수수만 두 가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용이 추가가 한번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원예시설 쪽에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할 때 다른 부분보다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냐면, 지금 과거에는 유리온실 경량 철골조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 하단에 이제 버섯 재배사가 추가가 들어가 있죠. 버섯 재배사 역시나 똑같이 이러한 버섯 재배사나 경량 철골조도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로 된다. 이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이랑 내용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세요. 문구상에 뭐 약간 이제 어떤 그냥 농업용 시설만 있었던 게 벌써 재배사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들이니까 이런 건 저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냥 어차피 저희가 양배추에 대한 면적 표현을 구할 때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하는 부분들이 더 없었던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런 뭐 참조하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기준 가격을 산정할 때 좀 이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은 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농가 수치 비율을 구할 때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뺀 다음에 그걸 다시 도매시장 가격을 나누면 그게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문장이 저희가 따로 부록에 있었던 문장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도별 평균 가격 중에서 저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들에 대한 산술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 평균이라는 문구랑 그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용어가 이 9번, 10번으로 더 그 기준 가격이나 수학기 가격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만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작죠 글자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걸 암기할 사항들이 아니니까 좀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용표에 가입을 할 때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최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가입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조사료용표, 사료용 옥수수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용표에 이 부분이 빠져 있었나봐요. 이 부분은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문장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브로콜리가 있다. 역시 사료용 옥수수에도 그 1000만원 이상이 가입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수전 혼가 시판할 때 이 혼식된 과수원에 대해서 이때 품목의 결과주수라는 표현 앞에 주력 품목이라고 저희가 암기할 때 금수전 혼가 시판할 때 이 혼식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품목이 이 사과 과수원에 뭐 배가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사과 과수원에 다른 작물이랑 혼식되어 있으면 인수가 불가능한데, 여기에 전체 1000주 중에서 990주가 사과고 한 10주 정도 이렇게 배가 심어져 있다고 하면 이 주력 품목이 결과주수가 90% 이상이 되면 그때는 따로 이 주 품목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해서 주력이라는 용어가 좀 되어 있네요. 그냥 주력 목입니까? 네, 주력 품목이라고 해서 앞에 주력이라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또 제가 또 누락시켜도 설명드릴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뭐 밭작물에서 옥수수, 콩, 파 이 세 가지는 100만원 미만 인수 제한이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게 그냥 또 추가적으로 단서 조항 달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화재에 뭐 벼락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축 부분에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냥. 혹시라도 저희가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손해평가사는 1회에 한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손해평가사는 그 다음에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2회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정기교육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랑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혹시 문장 중에 이거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손해평가사는 1회 실무교육 받고 그다음에 3년마다 보수교육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보조인 그런 분들은 매년 1회 정기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필수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이랑 이 부분이 상충이 되나봐요. 여기서 보니까 손해사정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용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충되니까 그 부분은 무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뭐 가축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가축재해보험이라는 부분들 24시간 안에 뭐 1일이라는 부분들 이건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건 이제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먼저 제가 이제 이런 기본 이론서를 보기 앞서서 오늘 나눴던 프린트물을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과목은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딱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 파트가 나오는 이미 다 저희가 풀어봤던 부분들이고 좀 약간 이제 불안해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튼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했죠. 어디라고 했죠? 적과전이랑 그 다음에 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지금 저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역시나 계약자에 대한 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미 다 풀어봤어요. 네. 다 풀어봤고 기존에 풀었던 것들 제가 다 계산 문제만 또 갖다 놨습니다. 또 역시나 이 보험료를 구할 때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였고 밑에서는 돌려받는 보험료 감액을 하였을 경우에 차액보험료라 그 다음에 해지했을 때의 환급보험료 이거 구하는 부분도 다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이미. 그런 식으로 좀 더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보험료 적과전에 대한 보험료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한 2번 정도 연습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보험 가입금액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보험 가입금액부터예요. 보험 가입금액, 그 다음에 가입금액이 산정이 되면 거기다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했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을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했던 그 세 가지 파트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뭐 최소값, 최대값 이건 이제 이런 부분들 구하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뭐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사실은 1과목에서는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적과 착과량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산출한다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뭐 유가타방면 그런 것도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숫자를 주어지면 그걸 숫자를 대입할 뿐이고 나올 수 있는 건 미보상 비율 정도 줘서 미보상 감수량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보상 감수량 어떻게 구할 건지 기준수 함량 어떻게 찾을 건지 그런 정도 수준만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뭐 나무에 대한 부분들 뭐 자기부담 비율 산출하거나 보험 가입금액이나 또 자기부담 감수량 산정하는 부분들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들 중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을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같이 물어봤어, 같이. 이것들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 15점짜리로 해서 두 개의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을 구하라 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뺐어야 되는데 안 뺐네 모르고 그리고 나서 착과감소 보험금 또 구하는 부분들 한번 또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과외손해보험금도 단순하게 나올 겁니다. 1과목에서는
그런 부분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도 혹시 따로 저희가 손해율을 알아야 되니까 그 손해율을 적용해서 자기부담 비율 한번 찾아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해서 페이지가 그래도 한 36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36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교재에서 1과목에서 계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1과목에 대한 어떤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한 두세 시간? 한 3시간 정도 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 지으시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좋은 교재들이 있으면 그런 거 갖다가 반복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서술이나 빈칸에 대한 부분들 1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험의 이해 파트 이쪽 주신 문제에 네. 그 맨 뒤쪽에 돼지 관련된 34쪽, 35쪽에 네네. 거기에 2과목 문제. 네. 아니 저 32쪽, 33쪽에 네. 그 운동이라는 표현이 전에 그 문제에 나왔는데 네네. 원래 교재에 좀 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운동이 있습니다. 네. 원래 그 교재도? 네. 그러니까 아빠 돼지. 모든 엄마 돼지. 네. 제가 네, 그건 이제 제가 아마 그럼 2과목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과목에? 웅돈이라고 하는 거는 종빈돈에 곱하기 1.2배였거든요. 20%를 더 주는 게 웅돈이었거든요. 그건 종모돈이죠. 네, 종모돈이 또 네, 그 종모돈이 웅돈이에요. 종빈돈 곱하기 네. 1.2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표현 자체가 이 과목에 전혀 그렇죠. 안 나오는 걸로 저는 그러면 이제 종빈돈이 모돈이고요. 종모돈이 웅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종모돈이 운동. 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세요. 좀 이따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목은 네. 네? 이거 저번에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운동인 거. 네. 이거 평균으로 33,000원 하는데 30만 3천원 하는 거. 아, 네네. 이게 이제 없어지고 별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어차피 1과목은 보험 가액이나 보험 가액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니까 일괄로 가입한다. 그러면 한두에 얼마다 줄 수는 있으니까 얼마나 제시를 해주고 제가 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암기사항은 아니되 제시를 해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미 기출문제 나왔고 두 번이 나왔잖아요. 기출문제 나왔고 하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비가림 처리나 그런 것들도 원래는 과거에는 암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갈 거니까 한 오전에는 아마 이제 숫자 내용들 이렇게 보시고 오후에는 계산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특별한 숫자들이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어차피 앞쪽에는 어떤 숫자가 나와 있을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근데 이 과목에는 이 조사를 할 때 이게 몇 개 갖다 조사를 해야 되냐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오늘 올려드릴 자료는 그러니까 오늘 올려드릴 이론서는 그냥 농구먼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거기다가 다시 줄을 그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건 농구먼 최종본에 나와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이걸 갖다 붙여넣기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농구먼에서 최종적으로 올렸던 거 거기다가 그냥 다시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시 밑줄을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쭉 보시고 근데 따로 특별한 숫자가 안 보여요. 저도 좀 보다 봤는데 아무래도 이 앞부분은 이게 빈칸 넣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혹시라도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계산 문제 나오기 쉽지는 않네요. 네. 네, 여기 보면 제가 이 교재론이 36페이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수익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한 저희가 보험 당사자, 보험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보험자의 의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서 이 통지 의무 이외에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유지 의무랑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가 이렇게 보험 수익자가 더 들어가 있다. 그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뭐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좀 숫자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앞쪽 부분 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그 부분도 당연히 숫자가 없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본 교재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로 해서 이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징 파트도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제3장에 해당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이제 여기서 어떤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시행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부터, 그때 어제 공부했던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고 어떤 사람이 경작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먼저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어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200만원에 해당되는 거, 200만 이상이 가입해야만이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고추, 브로콜리 정도는 암기하셔야 된다고, 생산비 보장 중에서.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가입되어야 되는 게 저희가 구분할 게 밭작물, 수확 감소 보장의 밭작물은 아까 옥수수, 콩팥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 정도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에는 논작물인 벼, 밀, 보리에다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인 메밀만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빈칸 중에 하나가 단지 면적이라는 부분이 아까 전에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단지 면적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런 농업용 시설물이나 이런 시설, 버섯재배에서 하는 버섯 작물 같은 경우는 단지 기준으로 해서 3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차.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비가림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 뭐 저희가 지금 현재 67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암기까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67개. 이때 저희가 식량작물 9개, 과수작물 16개, 채소작물 11개, 여기보다 암기는 그래도 특용작물 5개, 버섯작물 4개 정도는 혹시라도 기억을 하자. 저희가 9개, 16개 쓰고 15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개 쓰고 4개 쓰라고 해서 5점은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용작물 다시 한번 보면 인삼, 차, 오미자, 오디, 복분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표, 원토, 느, 균병, 세병, 양균 해서 총 4가지가 있었고, 시설 작물로 4가지, 화일류로 해서 국장, 백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부분들은 좀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없고, 또 혹시라도 시범사업 중에서 이 3년차로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억할 게, 일반적인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다.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에 해당되는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왔던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봄재배 감자 정도 한번 눈으로만 익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3년차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가입이 되는 그 자격 조건이 되는 품목 2개를 쓰시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특별한 부분은 이쪽도 없었고, 날짜 뭐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장 유형이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보장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장 유형이나 보장 수준은 결국은 계약자 입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받아가느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내가 부담한 자기 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내가 보장을 받는다 라고 봐주세요. 이 3가지 유형을 쓰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까지 3가지로 하는 부분이 수확량을 보장하고 또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구분한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수확량을 보장하는 부분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10%부터 40%니까 이거를 제외한 보장 유형이 60%부터 90%더라.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요. 그 다음에 시설 작물의 경우에는 소손해 면책금 1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거 7회의 기출문제입니다. 7회에서 소손해 면책금이 무엇인지 소손해 면책금을 서술을 하시고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시설 어제 봤던 거니까 최소 10만원부터 100만원 한도까지. 이때 모든 시설은 축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손해액이 10%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근데 그 범위가 최소 10만원부터 한 100만원 범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여기서 품목별 보장 수준 중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사과배, 단감, 떨보감이 이렇게 60%형이 올해 새롭게 들어와 있다는 거. 과거에는 30%형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60%형이 새롭게 들어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그냥 뭐 브로콜리, 고추가 3% 또는 5% 나와 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형과 15%형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앞에서 보셨던 생산비 보장 밭작물. 거기에 과수 중에서는 호두유자 살구 3가지요.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는 메밀.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는 보리.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게 대부분,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10%형과 15%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수 중에서는 호두유자 살구 이 3가지가 10%형과 15%형이 없고, 그 다음에 논작물 중에서는 보리,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는 팥.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어떤 경작불능이 됐던지 아니면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할 때 최소 자기부담 비율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요. 여기 간측 지표는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간척지 비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는 좀 안 들어와 있네요. 혹시 그럼 지금 이쪽에 안 들어와 있으면 빠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네, 여기 안 들어와 있으면 빠진 걸 확률이 많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간척지표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간척지표는 작년까지가 원래 있었거든요. 저 뒤에는 있는데. 뒤에는 있어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또 숫자로 중요한 게, 이 해가림 시설은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손해액이 10%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10%인데 30만원부터 100만원, 단 피복지 단독 사고면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가 된다는 부분들. 비가림 시설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소손해 면책금으로 10만원 초과 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뭐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 이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작물에 대한 부분들, 버섯 재배사랑 버섯 작물에 대한 부분이 1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1동 단위가 아니라는 거. 금액들은 나왔던 부분 똑같이 나왔고요. 뭐 판매 기간까지는 암기할 사항들은 아니고 그냥 참고상으로 이런 작물들이 언제쯤 가입하고, 그러면 그때 가입하는 시점에 정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종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쪽 부분 없고, 뭐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고, 여기서 보험료 납입하는 것들은 일시나 1회에 납부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 빈칸 넣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보험료를 산출할 때 각각에 대한 이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과수원에, 그 농지에 그동안에 얼마만큼 보험금을 수령했고 그동안에 얼마만큼 보험을 납부했냐, 그걸 가지고 할인을 할지 할증할지를 이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가입한 연도에 대한 내가 몇 년을 가입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몇 년 가입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급보험금을 순보험료의 합계로 나눠서 이게 손해율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찾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0%였다. 그럼 이 구간에 이게 4년간 가입했다 그러면 8%를 할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이따 연습해 볼 겁니다. 계산 문제 갖다가. 그래서 이런 표를 암기할 건 아니니까 이때 저희가 봤었을 때
최소 할증은 최대 5년간 했었을 때 마이너스 30%, 거꾸로 설명드렸네요. 500% 이상 피해가 있었을 때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50% 구간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도 최소로, 그러니까 최대로 할인을 받았을 때, 아니면 또 최대로 할증을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또 문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범위를 최소값과 최대값은 저희가 범위를 꼭 아셔야 되세요. 이때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5개년에 대한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에 대한 순보험료 합계라는 거. 나중에도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거 영업보험료나 총보험료를 주고 거기에 부가보험료를 따로 별도로 주면 부가보험료는 별도로 빼고 순보험료 갖다 써야 된다는 거. 또 계약자 부담 보험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순보험료를 다 합산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방제시설 할인율까지는 암기는 안 하실 거고요. 그냥 전기시설물 중에 옥수수 부분 정도.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에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또 멧돼지랑이 또 먹고 그러나 봐요.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 약간 특이하게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저희가 방제시설 할인율 중에서 이 자두 품목에 이게 10%가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실 참다래 품목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 참다래 품목에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독특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때 저희가 암기해야 될 것들 중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볼까요? 지금 복숭아 품목에 지주가 Y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합산을 해보면 3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2개 이상이 발생하면. 근데 이렇게 2개 이상의 방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3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문제에서 당연히 조건을 주겠죠. 뭐뭐뭐 가입했다. 이때 보험료 산출하시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할 때 1 빼기 0.3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어제 설명드렸던 것 중 하나가 감귤은 최대 10%. 그런데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있는지 확인까지 되면 최대 20% 할인해준다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보험료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수 4종과 이 벼만 유독 보험료 산정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때 기본 틀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다 해당되는 지역별 영업 요율인데 이게 특약인지 보통약관인지 기본계약인지 그런 것들인데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걸 찾는 연습을 좀 더 할 겁니다.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찾는 연습을 할 거고 여기에 공통적인 게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당연히 그 농지나 그 과수원에 대한 정보값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기본 요율이에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무조건 모든 품목에. 모든 농작물에. 다른 농작물도 주어지더라도 이 세 가지를 찾으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과수 4종에만 독특하게 나 일소피해 가을 동상에 보장받지 않겠습니다. 부보장. 나 5종 한정만 받을래요. 그러면 할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과수 품목은 이런 방제시설 설치하면 아무래도 영농활동을 더 하시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피해도 좀 덜 할 거잖아요. 뭐 지주대 같은 게 지탱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태풍이나 어떤 강풍에 피해도 좀 덜 할 거고 그러면 또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할증을 해주는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할인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역시나 이 과수가 아닌 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특별약관이에요. 특별약관. 이건 특약이니까 특약 가입 금액이나 아니면 특별약관이라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두 가지 다 같이 주면 문제에서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이 5%다. 그 다음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률이 7%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수 구할 때는 이 위쪽에 있는 걸 갖다 써야 되고 나무 구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걸 갖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시나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곱해서 산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벼도 기본 틀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영업 요율 이게 이제 순보험료율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구하는 거는 어차피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어디죠? NH 손해보험 거의 재보험 사업자들 주고 다 끝나는 거니까 저희가 구할 근거가 없어요. 순보험료. 그래서 이게 어떤 순보험료율이라고 주더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1 플러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에다가 벼의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일반 재배를 안 하고 친환경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양을 안 하고 이렇게 직파를 하게 되면
할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확량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농약을 덜 친데 아니면 이양을 하지 않고 직파했다고 하는 데는 이게 수확량이 더 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험료로 더 많이 비싸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병충해 보장에 대한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특별약관에 대한 어떤 가입 금액이 적용됩니다. 쭉 보시고 저희가 좀 이따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할 때 기본적인 게 이런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할 거고, 지금 기본적인 모든 논작물, 밭작물, 과수는 원칙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범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적과전. 적과전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가 아니라 평년 착과량의 100%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범위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죠. 원래는 예전에는 옥수수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수확 감소 보장을 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벼 같은 경우도 가입 수확량에다가 그냥 가입 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거잖아요. 결국 저희가 본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는 그런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버섯뿐만 아니라 시설 작물 그런 부분들도 이때 단지별로 시설이 가입되어야 그 가입된 면적에다가 시설 작물들을 재배하는 거니까 똑같이 단지별로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에서 100%라는 건 범위는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부터 이제 기출이 6회 때, 7회 때 계속 나왔던 부분이 이 시설 중에서 농업용 시설물, 즉 원예 시설에서는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1동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가입은 단지 단위로 하되 가입 금액은 1동 단위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근데 그 1동 단위로 선정해서 다 합산을 할 거예요. 합산을 할 거니까 만약 1동이 200만원이 들어가고 뭐 3동이 500만원 들어갔으면 이걸 합산해서 최종 본 가입 금액은 이제 그 단지에 700만원으로 가입을 하겠죠. 이게 1동, 2동이면 합쳐서 한 1단지로 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동 단위로 우선 설정을 하되 가입은 단지로 가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때 제주달 기준 가액의 90에서 130%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기준 가액이라는 문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5번의 기준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제주달 가액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동형, 동질의 신품을 제주달액으로 소요된 금액. 그러면 결국은 제주달 가액이라 써도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기준 가액에 써 있으면 우선 똑같이 쓰면 논란이 될 건 없으니까, 나중에 논란이 되는 거는 이 기준 가액도 해석을 해보면 제주달 가액인데 이거 왜 틀렸다고 하냐. 다시 그건 또 소송으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선 하지 마시고 기준 가액에 대한 부분을 한다. 대신 할 거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고지한 것 같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게 인삼 파트입니다. 인삼 파트. 인삼은 원래는 과거에는 이게 2억만 있어서 11월에 가입을 해서 내년 10월까지가 원래 보장을 받다 보니까 주로 보상을 받는 건 내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입을 할 때 연금별, 내가 11월 달에 4년짜리 가입했지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그게 5년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연금 플러스 1년 걸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봄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생겨가지고 없어져서 따로 조건을 줄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2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입하는 연금을 몇 년근을 쓴다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별 가입 거기다가 재배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래서 이게 생산비 보장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연금별로 차등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설이 나왔네. 인삼 해가림설은 제주달가액에 감가상각률 감한다. 그래서 제주달가액 곱하기 1 빼기 감가상각률,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5점에서 15점짜리로 나와요. 어떤 것에서 본 가입 금액을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쉽죠. 그러면 이러고 보면 이제 뭐 40점 맞는 건데, 그렇죠? 화이팅입니다. 혹시 아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손해평가 부분에서 손해평가사는 아까 1회 이상에 대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이외에 손해평가인 사정사 보조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대로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거 이외에는 다 오류예요. 교수님 그 손해평가사가 네, 그 합격 후에 네, 평가사 합격한 후에 그 실무 교육을 네. 단한 차례입니다. 네, 단 한 차례 받아요. 단한 차례.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회 합격생분이 이제 보수 받았어요. 네. 그 이후에는 네, 네, 3년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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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실무 교육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며칠간 받는데? 네, 실무는 며칠간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니까 무슨 합격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한 2, 3일 정도 저희가 다 교육 받으시면 되세요. 네, 네 온라인 받았습니다. 이제 작년에 과거에는 현장에서는 2박 3일인가 3일인가 어디 가서 천안인가 어디 가서 교육 받았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럼요, 무료죠. 네. 교육비를 주느냐 문제지. 저희가 뭐 아무튼 이제 저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재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프린터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선 합격만 하시면 되세요. 네. 교육비 안 준다고 하면 시험 안 보실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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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하면 정부가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 처음에 사업 실지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로 경쟁하는 사람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얼마만큼을 지원하는지 봤더니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그 원칙은 50%다. 그런데 단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50%가 아니라 보장 수준별로 38%부터 60% 차등 보조한다. 이 두 가지 품목은 워낙 가입률도 많고 하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처럼 좀 보험금 많이 받으신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준다. 보험금 수령 안 하신 분한테는 좀 덜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보니까 보장 수준이 이 저가전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 80%를 기준으로 기억하셔야 되세요. 과거에는 40%부터 60%였고 변은 과거에는 50%부터 60%였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38, 40 이렇게 되는 거고 변은 47, 4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개 다 60%, 여기는 55, 60.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가 50, 50, 50, 55, 60이었고 여기가 40, 40, 50, 60, 6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 10%나 15%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해율이 좀 낮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험금 수령이 좀 덜 하셨고 그다음 피해가 없으셨던 분들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약하다. 대신 이제 보험금 받으셨던 분들은 보험료도 많이 납부하셔야 되고 그다음 피해도 많이 입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제 차원에서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 여기서 운영비라고 하는 설명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관리비, 영업비, 모집 수수료 등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뭐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어떤 계약 관리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게 운영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 100%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숫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 설명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부당사유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어차피 저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이제 돈을 지원해서 해줬는데 그런 단위 농협이나 계약자 등이 그런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부분들을 어떤 혜택을 받는데 이게 부당하게 됐으면 그 보조금 회수하는 조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당 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출제되기가 참 쉬워요. 이런 게 나올 만할까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빈칸 넣기로 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허위 또는 가공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허위 또는 가공으로 보험 계약 체결하거나 법령을 위반했다. 약정을 미행했다. 이럴 경우에는 줬던 거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이제 과수 4종, 과수 4종을 쓰시오라고 하면 저희는 다 합격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부분 없네요. 이때 이제 숫자로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에 대한 게 아니라 강풍이죠. 이 강풍에 대해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14m니까 그건 좀 기억해 주시고, 이때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라는 거, 3이라는 숫자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가까운이라는 거, 또 일부에서는 인접한, 위치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 그 다음에 집중호우 또한 역시나 가장 가까운 세계소. 여기서 인삼과 다르게 여기서는 12시간에 대해서 80mm 이상이 집중호우에 해당된다 되어 있네요. 인삼은 24시간에 80mm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저희가 자연 지진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규모가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때의 위치가, 지진은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다 보장해준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 가을 동상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인삼에서는 냉해에 대해서 0.5도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가을 동상에는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기간도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달려있는 과시에 대한 것들만 보장해주지만, 원래는 이런 단감, 떫은감이 가을 동상해로 그 잎이 너무 많이 피를 입었다. 얼마만큼? 나무의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문장에 읽을 때는 그런데 가로를 들어가면 고사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잎이라는 문장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잎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잎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일소피해. 일소피해도 폭염. 말 그대로 일소는 이게 과피나 과육이 괴사되는 현상인 걸 말하는 거고, 폭염이 피해입니다. 재해입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것들은 가장 가까운 역시 세계 관측소에, 이때 낮 최고 기온이라고 봤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체 뭐 최고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런 부분들. 역시나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거. 위치한 지역. 아까 지진은 인접한 지역까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들, 어제 다 봤던 부분들이니까 예외적인 것, 이런 단서조항에 대해서 적과 전에는 저희가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 그 다음에 적과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30일까지 보장을 받는다. 근데 일소피해부터 먼저 한다고 해서 일소피해, 적과 종료된 이후부터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여기 판매 개시년도 좀 주의해주세요. 판매 개시년도 저희가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판매 개시년도,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날부터 9월달,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 개시년 9월 1일날부터 11월 10일, 그 다음에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이 2월 1일날부터 이듬해 1월 31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 기본적인 생육에 대해서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과수도 제가 암기할 때 팁이 뭐냐면, 그에 가입해서 그에 수확하는 과수들이 있어요. 그게 다 발학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도나 어떠한 뭐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품목들은 11월이나 12월에 나무에 대한 보장 종료가 끝나고 나서 보험에 가입을 해서 다시 내년에 수확을 하는 그런 품목들인데, 아까 발학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우선 적과전 같은 경우도 가입한 연도에 내가 그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그해 수확을 해요. 그래서 적과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판매 개시연도라는 문구가 쓰는 겁니다. 적과전도 그렇고, 이제 발학부터 시작하는 게 호두, 그 다음에 신초 발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추, 그 다음에 발학부터 시작하는 감귤은 약간 독특하긴 하죠. 감귤도 실질적인 보장 기간은 발학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특약으로서 동상의 과시손해 보장이라고 해서 12월 1일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따로 특약으로서 보장해 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만 간단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보고, 그 다음에 과실 끝나고 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또 논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